열당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당 PD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자, 다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감기 특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마무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올해를 잘 정리하면서 또 열심히 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 가지 그 자세와 스트로크 공의 성질들 이거를 저도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오늘은 제가 우리 손의 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저도 해보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공격 자세에서 마지막에 스트로크를 할 때 피니시 동작에 제일 알려지지 않고 또 정답이 없는 게 이 압인데요. 사람마다 또 선수들마다 또 사대천왕도 마찬가지고 다 이 손의 압을 쓰는 방법이나 이 요령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상수들에게도 여러분도 물어보셨겠지만 이게 뭐가 정답이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도 많이 배우면서 많이 물어봤었고요. 근데 이거를 정답이라고 얘기해주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해보세요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를 본인이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찾아가는데 저도 저를 가르쳐줬던 프로분에게 이거를 여쭤보면서 그러면 이 압에 대해서 뭐가 정답인지는 몰라도 되니까 이 압이 몇 가지가 있는지는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요. 7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4가지는 이해하고 있고 3가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 3가지는 빼고 4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압을 통해서 자기만의 압을 먼저 찾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글립을 잡을 때 달걀을 짚듯이 부드럽게 쥐어서 이 글립에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공을 컨트롤하는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압입니다. 두 번째는 산체스 선수 화면 보면 잘 나오죠. 산체스 선수가 굉장히 압을 꽉 잡잖아요. 두 번째는 꽉 잡고 마지막 공격까지 풀지 않고 그대로 공격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클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중간이나 앞쪽을 잡고 마지막에 이렇게 잡아주는, 풀어놨다가 피니시 동작에 큐를 잡는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꽉 잡고 있다가 피니시 동작에 큐를 살짝 놔주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 형태입니다. 이 4가지의 형태가 있고요. 나머지 3가지는 제가 아직 정복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는데요.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3가지는 잡고 있다가 놓으면서 다시 잡는 게 있고요. 놓고 있다가 잡으면서 또 놓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고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혹시 정복이 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의 성질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밀렸다가 스트레이트, 끌렸다가 스트레이트.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를 칠 때 압은 어떤 게 좋은가? 저는 Q의 힘으로만, 회전율만 하기 때문에 손에 압을 안 쓰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칠 때에는. 그냥 Q의 힘으로, 회전으로 양으로만 가기 때문에 Q의 손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Q의 스피드로만 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꽉 잡고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놓고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면서 잡아보시기도 하시면서 자기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밀림을 이용할 때에는 저는 웬만하면 큐를 좀 꽉 안 잡고 좀 치려고 노력하는 건데
저는 좀 꽉 잡고 있다가 이거는 마지막 동작에 큐를 놔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에는 아예 풀어놨다가 그대로 그냥 뭐 하는 형태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죠. 잡았다가 놓을 때 하고 그냥 풀고 그냥 공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례로 이런 공격들 있잖아요. 되돌아가기 공격들. 이런 공격을 할 때에는 아예 손에 압을 하나도 안 쓰고 정말 계란 잡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큐의 힘으로만 공이 올 수 있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공이 서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피니시의 공을 좀 클립을 잡아주는 형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끌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잡아서 이렇게 끌림을 이용하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거를 해보면서 하면서 저도 하나씩 제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열당 가족분들도 이 연습을 하시면서 공의 배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글립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상수들이 얘기할 때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그 연습 방법들 세분화되는, 저는 지금 지난 시간에도 하박, 상박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글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수가 되면서는 더 단순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가지로 표현이 다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수가 되면서부터는. 근데 제가 아직 이제 26접이니까 일단은 저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하는데 상대 선수가 상수든 하수든 상대 선수가 압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 공격 포인트가 어떤 걸 잘하는 선수인지, 또 이런 것들이 제가 옆에서 앉아서 상대가 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상대가 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팁을 받아보려고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그 게임을 하시면서 아니면 하우스에서 연습하시면서 나보다 상수나 또 오늘 굉장히 잘 되는 누군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뭐가 잘 되지? 그럼 유심히 한번 글립을 잘 잡는지, 아니면 상하박을 잘 쓰는지, 아니면 큐 스피드가 빠른지,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걸로 소화해낼 수 있을 때 하나씩 내 달란트가 장점이 하나씩 늘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글립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힘을 주지 않고 달걀을 잡듯이 부드럽게 아무런 액션 없이 큐의 힘으로만 팔로우를 한다. 자, 이때는 하박도 써도 되고 상박도 같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은 대부분 하박만 나오는 공이더라고요. 두 번째, 꽉 잡고 마지막까지 풀지 않고 공격을 하는 형태들. 자, 이런 것들은 긴 각을 누린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자, 세 번째, 놨다가 피니시 동작에 잡아주는 형태죠. 놨다가 잡아주는 형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아무래도 끌림을 이용할 때 많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하우스에서 80% 이상이 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꽉 잡고 있다가 피니시 동작에 놔주는 형태.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때냐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되돌아가기를 치는데 이거를 밀림을 이용해서 크게 칠 수도 있지만 가볍게 밀림을 이용해서 쳐야 되는데, 이런 공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하단 극단점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공들은 칠 때 꽉 잡고 극단점을 겨냥을 한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에 갈 때 큐를 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손에서
손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우리 열당하죠. 또는 한 단계 더 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치는 것도 이 사람이 이 공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 잘 판단하셔서 자기 걸로 소화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글립의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제가 정복하지 못한 3가지 더 연습해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당하죠, 여러분. 열당하십시오. 감사합니다.